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직장인분들 그리고 재취업을 고민하시는 중장년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정년 연장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이고 불가피한 개혁이다라고 볼 수도 있죠. 법정 퇴직 연령은 60세지만 연금은 65세부터 나오죠. 그나마 이런 경우는 양반이죠. 최근에는 50대는 물론 40대에도 퇴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이에 적게는 5년에서 많게는 10년이 넘는 공백기, 누구나 한 번쯤 걱정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시대적 흐름으로 보고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내용을 현재까지 확정된 사안과 아주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그리고 이런 변화에 40대 혹은 50대 그리고 시니어 세대까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퇴직 나이를 늦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구조를 바꾸는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직장인의 은퇴 계획이 달라지게 됩니다. 정년이 65세가 되면 퇴직금, 연금 수령 시점, 재정 계획 등이 모두 바뀌게 되겠죠. 퇴직금 누적액이 늘고 근속 기간이 길어지는 대신 건강 관리나 직무 역량 유지는 훨씬 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재취업자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60대 전후로 아직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정부 지원 일자리와 기업 재고용 제도가 동시에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는 청년 세대와의 경쟁 구도도 달라지게 되죠. 고령층이 더 오래 근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현상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세대 간의 균형 문제로도 이어지게 되죠. 결국 정년 연장은 직장인, 중장년, 청년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제도 개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40대 혹은 50대 그리고 은퇴를 앞둔 분들은 이 정책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 설계에 직접적인 변수라는 것을 일단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자, 확정된 사실은 법적 정년은 현재 60세입니다. 국민연금수급은 2033년이 되면 65세부터 시작이 되게 되죠. 국회와 정부는 정년 상향 또는 계속 고용 제도화를 공식 검토 중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팩트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은 단순히 몇 년도부터 정년 연장 65세를 시작합니다가 아니라 단계적 상향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2029년부터 3년마다 1세씩 올려서 2041년에 65세를 완성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는 거죠. 이건 민주당 TF와 일부 정부 관계자 안에서 실제 논의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정년 유지 플러스 재고용 의무화입니다. 즉 계속 고용제죠. 이 경우 기업은 60세 이후에도 일정 조건을 만족한 근로자를 65세까지 계약직, 단시간 근로 등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즉 정년은 유지하되 일할 수 있는 문을 열어두자, 이런 접근인 거죠. 자, 다음은 쟁점이 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임금 구조 문제인데요. 정년이 늘어나게 되면 지금처럼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는 기업 입장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은 아직까지 연공서열형이죠. 즉 근속 연수가 늘수록 자동으로 월급이 오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50대가 되면 실제 업무성과는 관계없이 회사 입장에선 인건비가 급격하게 높아지죠. 젊은 직원보다 인건비는 1.5배에서 2배, 하지만 생산성은 그만큼 높지 않다는 것이 경영계의 주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면 기업은 고임금 직원을 5년 더 안고 가야 하는 거죠. 즉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나 기업이 내놓는 대안이 바로 임금 피크제입니다. 하지만 노동계, 특히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에서는 임금 피크제를 확실히 반대하는 입장이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급여를 줄이는 건 부당한 차별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실제로 2022년 대법원 판결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면 무효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즉, 단순한 나이 때문에 급여를 깎으면 위법이라는 겁니다. 임금 피크제는 보통 55세 전후부터 급여를 70에서 80% 수준으로 낮추는데요. 결국 정년은 연장이 돼도 실제 손에 쥐는 월급은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와 경영계 모두 성과, 직무 중심 임금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임금 피크제나 성과급 중심 제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은 청년 일자리 문제가 있는데 고령층의 근속이 길어지게 되면 그만큼 신규 채용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청년 일자리 감소를 가장 큰 우려로 꼽고 있는데요. 세대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하죠. 세 번째로 기업 부담과 인건비 증가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인건비 구조가 이미 한계에 가깝습니다. 정년 연장이 일방적으로 시행될 경우는 현장에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큰데요. 결국 노동계는 고용 안정과 연금 공백 해소를 위해 찬성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임금 구조 개편이 먼저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 속도가 더딘 상황인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정년이 언제 늘어나든 준비된 사람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자, 첫 번째는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으려면 체력이 버텨줘야 합니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나 정기검진, 체력 유지 습관이 필수가 되어야 됩니다. 퇴직 후 재취업도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것이 제가 장교형 기관을 10년간 운영을 했죠. 수많은 직원들이 50대에서 60대였는데요. 같은 나이대라고 하더라도 체력과 건강 상태는 천차만별이었습니다. 65세가 넘는 직원인데도 50대보다도 건강해서 직무에 전혀 문제가 없는 분들도 계신 반면 아직 50대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셨습니다. 일단 건강 관리가 잘 되어야만 이렇게 정년 연장 법안과 함께 60대 취업이 당연시되는 사회 분위기에서 내가 얻어갈 수 있는 이득이 많아집니다. 꼭 기억하시고 실천을 하셔야겠죠. 두 번째는 직무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경력보다 업데이트된 기술이 중요한 거죠. 디지털 문해력이나 데이터 관리 혹은 온라인상의 협업 등 이런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더 쉽게 말해서 단순히 워드나 엑셀 능력 말고도 이제는 AI를 활용하는 능력 등이 아주 중요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50대나 60대 분들이 부족했던 부분들 보완해야 하는 겁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나 고용노동부, K디지털 크레딧, 내일 배움 카드 등을 활용해서 지금부터 이런 교육 등을 통해서 준비를 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부분에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향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조사해서 따로 안내해드리는 영상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정 및 노후 설계의 수정이 필요한데요. 정년이 연장이 되면 연금 수령 시점과 퇴직금 수령 계획이 달라지게 되죠. 일하는 기간이 늘어난다는 건 단순히 돈을 더 버는 게 아니라 퇴직 이후 소비 구조, 건강보험료, 세금 부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커리어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정년이 늘어나게 되더라도 한 직장에서만 일하는 시대는 이제 끝입니다. 50대 이후에는 파트타임 플러스 프리랜서 플러스 단기 계약 같은 복합형 커리어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본인의 경력을 다른 분야로 옮길 수 있는 형태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년 연장 법안은 단순히 나이를 늘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시장, 임금 체계, 연금 제도, 세대 간의 고용 구조까지 전반을 바꾸는 큰 사회적 전환점이 되는 건데요. 논의는 이미 시작되었고요. 방향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우리 사회의 은퇴 구조는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정년 연장 조만간 올 변화이고요. 그 변화를 멍하니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이 결국 가장 큰 수혜자가 되겠죠.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